이강인이 PSG 파리 생제르맹의 새로운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2골 1도움으로 모두 공격 포인트를 챙기며 PSG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 해외 축구 전문 매체 풋몹에서 이강인 선수를 평점 8.3으로 상당히 높은 평점을 부여했습니다. 이 기간 PSG는 9득점 2실점으로 공수에서 상대를 찍어 눌렀습니다. 이강인의 공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 열린 한국 시간으로 4일 새벽 5시 프랑스 파리 파르그 대 프랭스에서 열린 2023-2024 시즌 프랑스 리그앙 11라운드 홈 경기에선 완벽에 가까운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이강인은 47번 패스에 모두 성공했습니다. 단 하나의 실수도 없었고 패스 성공률이 무려 100%였습니다. PSG 이적 후 처음으로 프랑스 리그앙에서 골까지 터뜨렸습니다. 이강인은 이날 PSG의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포지션 경쟁자인 우스만 덴벨레와 함께 나섰습니다. 킬리안 은바페, 랑달콜로 무아니와 함께 팀 공격에 포진됐습니다. 전반 10분 이강인의 왼발이 번뜩였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아치라프 하키미가 낮은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공은 킬리안 은바페를 향했고 은바페는 공을 재치있게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뒤쪽에 있던 이강인을 정확히 공을 보고 이강인은 공을 왼발로 한번 터치했습니다. 이후 침착하게 왼발 강슛을 때렸습니다. 공은 왼쪽 골문 상단 구석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몽펠리에 골키퍼가 반응했지만 슛이 워낙 강하고 정확했습니다. PSG가 1대0으로 리드를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전까지 PSG는 몽펠리에에게 고전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이 약한 몽펠리에에게 혼쭐이 났습니다. 몽펠리에는 PSG와 정면 승부를 피했습니다. 롱패스를 통해 PSG 수비를 흔들었는데 이게 먹혀들었습니다. 자칫 어렵게 흘러갈 뻔한 경기가 이강인의 선제골로 쉽게 풀렸습니다. 이후 PSG가 분위기를 압도했고 뒤지고 있는 몽펠리에는 이전처럼 극단적인 축구를 할 수 없었습니다. PSG는 전반까지 몽펠리에보다 2배 많은 패스를 했습니다. 볼 점유율은 70%나 됐습니다. 후반엔 워렌 자이르 에머리, 비타냐가 추가골을 연달아 넣었습니다. PSG의 3대0 완승으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승점 24점이 된 PSG는 리그 1위로 올라섰습니다. 1경기 덜 치른 오지시니스를 제쳤습니다. 이강인은 후반 15분 교체됐습니다. 루이스 엔리케 PSG 감독은 이강인의 체력을 안 빼했습니다. 4일 후 있을 AC밀란과 유럽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경기에서도 이강인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이강인은 60분 조금 넘게 뛰었지만 임팩트는 엄청났습니다. 프랑스 매체들은 하나같이 호평하고 나섰습니다. 르 파리지앵은 이강인의 골 덕분에 PSG가 완승을 거둘 수 있었다. 시즌 초반 부진을 씻고 깜짝 활약을 펼쳤다며 이강인은 PSG 중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엄청난 에너지로 팀 공격을 이끈다. 특히 지난 3경기에서 모두 결정적인 활약으로 팀 승리를 책임졌다. 몽펠리에와 경기에선 100% 패스 성공률을 보였다. 한 번의 패스 실수도 없었다. 필드 위에서 유일한 패스 마스터였다고 밝혔습니다. 평점은 7.5점을 줬다. 양팀 선수 중 가장 높은 점수였다. 킬리안 은바페 호점보다도 많았습니다. 르 파리지앵은 이강인이 축구하는 걸 보면 너무 쉽게 느껴진다. 이강인이 선발로 나선 경기에서 PSG는 계속해서 승점을 따고 있다. 왼발로 만든 그의 리그앙 데뷔골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높은 점수를 줄 만하다. 중원과 측면을 오가며 정확한 패스를 뿌렸다. 약점이 없다. 모든 플레이가 훌륭했다고 극찬했습니다. 또 다른 프랑스 매체 푼 메르카토는 이날 경기에 MOM맨 오브 더 매치로 이강인을 꼽았고 평점은 8점을 줬습니다. 또 다시 PSG를 놀라게 했다. 경기 내내 그라운드를 지배했다. 100%의 패스 성공률이 이강인의 활약상을 잘 보여준다. 볼 배급을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뿌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엔리케 감독도 거들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강인은 작지만 어디서든 뛸 수 있는 선수다. 기량과 성격, 신체 능력 모두 완벽에 가깝다. PSG는 지난 여름 아주 훌륭한 선수를 영입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시즌 초반 부상과 부진이 겹치며 주전 경쟁에 빨간불이 켜졌던 이강인이었습니다.
프랑스 현지 매체들도 이강인의 기량에 의문점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고한 주전으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무엇보다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을 좋아합니다. 엔리케 감독은 스페인 출신입니다. 스페인어에 능통하고 라리가에서 오랜 시간 뛰며 스페인 축구를 잘 아는 이강인과 합이 잘 맞습니다. 최근 이강인의 활약까지 더해지며 선발 필승 카드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본격적으로 활약을 시작한 건 10월 29일 브레스투아전부터입니다. 이날 경기서 이강인은 74분 뛰었고 브레스투아를 상대하면서 슈팅 2개, 유효 슈팅 2개, 드리블 성공 2회, 패스 성공률 93%, 키 패스 1회를 기록했습니다. 평점도 7점대로 준수한 평점을 받았습니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교체로도 도드라졌던 경기력을 이날에도 보였던 셈입니다. 이강인은 AC 밀란전에서 단 19분을 뛰며 볼터치 21회, 패스 성공률 93% 15회 중 14회 성공, 롱패스 성공, 태클 성공, 볼 경합 성공 3회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매체 풋메르카토는 이강인이 덴벨레를 위협하고 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강인에게 19분이면 충분했다. 덴벨레보다 훨씬 깨끗하고 결단력 있는 공격을 보였다. 이강인은 효율적으로 파리 생제르맹 공격을 이끌었다. 설령 엔리케 감독이 덴벨레를 신뢰하더라도 이강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이강인은 발렌시아 1군에서 유럽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 리그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출전 시간이 보장되지 않았고 유스 시절부터 10년 동안 뛴 발렌시아와 작별했습니다. 행선지는 마요르카. 첫 번째 시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 출전 시간이 들쑥날쑥했지만 적응기를 거치고 두 번째 시즌부터 만개했습니다. 마요르카 핵심 선수로 자리하며 한국인 최초 프리메라리가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존재감을 보이던 이 팀은 2012-13 시즌 이후 최고 성적인 프리메라리가 9위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이적설은 올해 겨울부터 들렸습니다. 유력한 팀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였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마요르카가 설정한 이강인 바이아웃을 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마요르카는 이적 불가 방침이었습니다. 이강인은 마요르카를 떠나 더 큰 곳으로 가고 싶었지만 여름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2-23 시즌 막판에 갈수록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울버햄튼, 뉴캐슬 유나이티드 등 프리미어리그 팀과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의 최종 결정은 PSG였다. 유럽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지오 로마노도 HRWGO를 알리면서 이강인 PSG 이적설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재미있는 소식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